오늘도 매일경제 홍성경 기자님과 함께 떠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LG전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네, 없죠. 안할수 LG전자가 이제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접었거든요. 완전히 결론 난 거죠? 완전히 결론 난 거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 사업,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완벽하게 떼겠다. 7월 말까지만 생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모바일 사업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공시에도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에는 그 LG전자의 스마트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LG전자가 스마트폰 말고 뭐 있는데 어떤 거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고요. 이 스마트폰 사업은 못하는 거였고요. 잘하는 걸 더 키우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가감없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맞아. 저 LG전자 핸드폰 하면은 초콜릿폰도 있었고 제 기억에 솔직히 그 판매량이랑 뭐 영업이익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일 센세이셔널 했던 거는 저는 프라다폰이라고 생각해요. 프라다폰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1995년에 LG가 LG 정보통신으로 스마트폰 사업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때 휴대폰 사업에 피처폰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때 이제 1995년에 내놓은 휴대폰 이름이 화통이라는 게 화통이에요? 화통. 들어본 적이 없을 분들도 많아요. 근데 화통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LG가 한때 잘 나갈 때는 2010년 3분기에 전 세계 판매량이 2,800만 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노키아, 삼성전자, LG였어요. 전 세계 피처폰 시장을 노키아, 삼성전자, LG 이 순으로 장악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유명한 이게 있잖아요. 사이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콜릿폰, 프라다폰 이런 게 이제 뭐 단일 판매고가 막 내놓자마자 1,000만 대씩 팔리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3위 정도의 시장을 호령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가 왜 망했냐? 이제 망했으니까 사업본부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본부가 망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접었으니까 그 왜 접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가 스마트폰의 물결에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 우리 청바지 입은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아이폰을 다 꺼내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도 피처폰으로 뭔가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니까 피처폰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탁 내놓은 걸 본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옴니아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그 전에 막 그런 폰들 막 스마트폰 막 내놨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게 옴니아, 그 갤럭시. 이제 갤럭시를 딱 뭐 내놓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삼성은 막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막 납기를 언제까지 주고 야 무조건 이 애플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 와 해서 이제 갤럭시가 이제 처음 모델이 나왔고 뭐 2 이렇게 계속 나왔지만 그때도 LG전자는 피처폰의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처폰으로 전 세계 3위까지 한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그때 자문업체 LG전자의 자문업체가 맥킨지인데 맥킨지가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 반짝일 거야. 몇 년 못 갈 거야. 아니 몇 달 못 갈 거야.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너희는 피처폰에 집중해라고 LG한테 자문을 해줬대요. 개소리를 하고 가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LG전자한테 들은 거 아니고 업계 얘기 소문이 파다하고 소문. 그리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맥킨지의 그런 실책을 충실하게 따랐던 LG전자가 그게 뼈아픈 실책이었다. 진짜 한 대 패주고 싶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그 2010년부터 이제 옵티머스 시리즈를 이게 이제 LG계 옵티머스예요. LG전자가 옵티머스 시리즈를 탁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에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어때요? 2010년, 그러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고 2009년에 아이폰이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9년, 10년, 그리고 2010년에 갤럭시가 나왔죠. 2010년에 옵티머스로 시장이 탁 나왔는데 스마트폰 좀 좋겠어요. LG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좀 버벅임도 많고 좀 버그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미 iOS는 애플, 안드로이드는 삼성전자로 양분해서 전 세계 시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LG가 뭘 잘못했냐. 그 뒤로 약간
우리가 요즘 말로 긱스럽다라고 하는 그 매니아 특이한 폰들만. 특이한 폰들을 네. 막 내놔요. 모듈 폰 이런 걸 내놔요. LG가 이제 기억난다. 예. 그죠. 2015년에 G4, V10, 2016년에는 모듈형 스마트폰 G5를 내놓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스마트폰 안이 텅 비어 있고 이 배터리를 다 스마트폰 기억나요. 일체형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뺄 수 있게 해요. 맞아, 그리고 막 그래서 걔 그 막 카메라도 끼게 하고 카메라도 뭐 끼게 슈퍼 하고. 카메라도 끼게 하고 막 아무튼 막 그랬었어요 그때. 카메라 끼게 하고 네. 오디오 끼게 네,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 수도 있다 막 그렇죠. 이렇게. 그거 엄청 좋은 성능의 카메라나 오디오를 너가 원하는 대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맞아, 수 있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거를 누가 쓰나요? 네, 근데 대중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범하면서 이쁜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같은 거는 평범해. 네. 애플 아이폰도 평범하잖아요. 근데 좀 이뻐 사기에. 네. 그 모듈형 이런 거는 약간 특이하단 말이에요. 잘 쓰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연이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망한 다음에 내놓은 폰들이 뭐냐면 듀얼 스크린 폰 같은 걸 만들었어요. LG전자가 지금 삼성은 폴더블로 이렇게 하나를 접었다 펼 수 있지만 얘네는 스크린을 두 개 아싸리 두 개 아싸리 만들어서 탈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정말 센세이션하고 전 세계 다른 제조사들 따라간다 막 이랬지만 너무 일찍 시작해서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랬더니 작년에 뭐가 나요? LG 윙. 갑자기 가로로 핸드폰을 돌리는 폰이 나오죠. 이게 뭐 가로 본능 폰이니 어쩌니. 야 이게 언제 피처폰의 영광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그 탈부착 배터리 빼는 거 옛날 거잖아요. 핸드폰 가로로 돌리는 거 옛날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 윙은 내가 본 폰 중에 진짜 최악의 폰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매장에 가서도 이렇게 좀 만져봤거든요.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진짜 다른 거 차라리 이렇게 핸드폰 스크린 두 개라서 듀얼 스크린은 쓸 사람은 쓰겠다고 했는데 윙은 여기 뭐 쓸모도 없고 밑에가 이딴 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 정도로 나는 최악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 LG 그 윙 만든 개발자님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요즘 들고 다 찍잖아요. 카메라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별도의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삼각대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데 그런 거 없이 하나로 이렇게 해서 촬영에 용이하게 이 잡는 부분이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잡아서 게임을 할 수 있게. 아무튼 여러 가지 요즘 애들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이유를 들어도 최악이야. 아니 이유를 들으면 조금 납득이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서 이유를 들어도 최악이야. 자기네만의 이상한 상상에 빠져 있어 내가 볼 때. 저는 뭐 전달한 그래도 것뿐이죠. 뭐, 예, 그렇죠. 이것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꾸 매니아스러운 것들만 만드니 잘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가 뭐 문제가 있었냐면 이 수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MC 사업본부를 거쳐간 수장이 4명이었거든요. 몇 년부터 몇 년부터? 2015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점 번씩 몇 년이네. 1점 그렇죠. 몇 년. 와, 그러면 진짜 자주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자주 바꾸면서 LG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 2020년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LG전자의 사업본부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사업본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 사업본부가 그 영광을 누리다가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내니까 LG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LG전자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반도체 팔아서 뭐 9조 이번 오늘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러니까 근데 LG가 한 3조 냈는데 거기에 70%가 생활가전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업이익 최대 영업이익에도 적자를 스마트폰이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계륵이지 계륵. 이거 가져가자니 그렇고 뭐 어쩌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뭐가 나왔냐? 이걸 우리가 매각을 시도하겠다. 맞아요. 소문 엄청 나왔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LG전자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매각 시도 중이다. 매각할 거다. 그래서 뭐 베트남 빈그룹부터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구글도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지 못했지만 이 원천 기술 같은 것들 갖고 있으니까. 지적재산권이 많고 그다음에 LG가 지금도 막 6G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데들은 또 LG의 어떤 이런 지적재산권을 원하는 곳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매각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LG가 지적재산권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요 기술 자체는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다른 가전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하면 생활가전 아니면 LG가 뭐 전장 사업하면 뭐 전기차나 자동차 사업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뜻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또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LG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55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이제 LG가 철수하면서 이제 한국 스마트폰 위기 온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LG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부터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8위 정도, 9위 중 8, 9위 정도의 순위 판매량을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는 시장조사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가 삼성전자, 뭐 23%, 2위가 애플, 22%. 와, 애플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삼총사들 있어요. 뭐 샤오미, 비보, 오포 이런 애들이 11%, 10%, 8% 이런 거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는 삼성, 그다음에 iOS는 애플이 양분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앞으로도 쭉 갈 거고 여기에 이제 중저가 폰을 들고 나오는 중국 폰 업체들이 이 시장 점유율, 이 프리미엄 폰으로 가진 삼성과 애플의 시장을 나눠 먹겠다 하고 뛰어들 거예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LG는 7월까지는 생산을 계속하지만 LG MC 사업본부에 있는 3,400여 명의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그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뭐 가전사업본부라든지 새롭게 배치하겠죠. 다른 곳으로 다 재배치를 할 잘 겁니다. 되셨으면 좋겠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야 LG 위기냐, LG 큰일 났어? 맞아. 이건 아닙니다 또. 저는 LG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국내에는 대기업 중심이 안 될 수가 없고 뭐 사람들이 뭐 대기업을 막 되게 나쁘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지금 LG 얘기 했으니까 노키아 얘기 잠깐 해보면 되거든요. 핀란드가 노키아가 탁 망한 다음에 엄청 핀란드 경제 자체가 휘청거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핀란드가 휘청거린 이유는 노키아가 망해서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핀란드의 대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비약을 해서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망하니까 다 핀란드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좀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계속 잘 되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세컨 벤더, 서드 벤더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도 사실 막 코스닥, 코스피 상장 기업들도 많아요. 그 협력사들도. 그래서 좀 상생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LG는 뭐 또 뭐 좋은 일 한 것도 많은 것도 제가 기억도 나고 그래서 LG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LG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LG가 이제 이 왜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스톱했냐? 이게 구광모 LG 그룹 회장의 이제 선택과 집중 이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자. 그래야지. 못하는 거는 나쁜 손가락 과감하게 정리하자. 과감하게 정리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LG전자가 지금 뭘 잘하냐? 백색 가전은 LG잖아요. 백색 가전은 LG 이런 얘기가 너무나 우리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백색 가전은 LG, 가전은 LG. 요게 이제 퍼져 있거든요. 물론 삼성도 요즘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 H&A라고 하는 생활가전 영역에서 LG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LG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조 1,950억 원인데 여기서 73.6% 2조 3,500억 원 정도가 이 생활가전 영역에서 나와요. 대단한 거야 진짜. 코로나19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집콕하면서 집에 있는 가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써야겠다라는 수요가 높아졌고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LG가 잘하는 것들을 많이 사들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기가 엄청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지난해에만 이 사업부에 LG가 잘하는 거에 더 투자해야 되니까 LG가 제일 많은 돈을 여기다가 썼어요. 실제로. 투자 금액만 7천억 원을 썼어요. 6,990 몇 억 이렇게 썼는데 7천억 원을 썼고 이번에 그 스마트폰 사업본부 철수한다 하기 전 사업보고서에도 LG전자가 올해 생활가전 사업부에 드리겠다고 투자하겠다고 계획한 돈만 1조예요. 9,957억 원.
우리가 예상치지만 올해는 우리가 생활가전 영역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 우리가 잘하는 거 더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생활가전 영역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이니까 그때 이제 생활가전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도 보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사업본부는 보너스가 아니라 위로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비교가 됐어요. 너무 여긴 잘 되면 잘 되는 데는 원래 성과금을 많이 주잖아요. 당연한 거죠. 시장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약간 LG전자 분위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했거든요. 아니 사실 스마트폰 사업본부도 열심히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성과금을 못 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백색가전은 오히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백색가전에 더 에너지를 키우겠다. MC사업본부에 있던 사람들, 그 스마트폰 사업본부가 MC사업본부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이제 기술 개발 파트에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을 모셔다가 백색가전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색가전의 사물 인터넷 부분, 이제 냉장고만 눌러도 냉장고가 알아서 인식해서 냉장고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아서 보여주고 냉장고 안에 무슨 식품이 있는데 언제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냉장고 뭐 말을 해주고 막 그런 세탁기한테 뭐 말로만 해도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건조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이런 영역들 사물 인터넷 모든 그 물건들이 즉 모든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랑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최신 기술들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LG전자가 첫 번째로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역이 전장사업 부문이에요. 전장사업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지난해 12월에 LG전자가 주식 얘기 잠깐 하면 12년 만에 상한가를 쳐요. 왜요? 그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LG가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라는 곳과 그때. 합작법인을 만든다라는 그 기사가 탁 나옵니다. LG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 이거 지금 합작법인 준비하고 있다. 근데 마그나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여기가 이제 그날 이제 기사 탁 나오고 LG가 인정하면서 뭐 상한가 치면서 LG전자의 시장 가치가 하루 만에 4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그나와 LG가 합작으로 만드는 새로운 법인이 나중에 이제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 때 부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 돌았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마그나 얘기를 하면 마그나는 정말 그 독일 보쉬, 일본 덴소라는 부품 회사가 있대요. 거기 두 곳이 1위, 2위고 그 다음 3위 매출 기준으로예요.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미국 자동차 빅3인 제네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여기다가 다 부품을 넣어요. 그리고 유럽 회사인 BMW, 폭스바겐, 푸조 등 유럽 완성차 업체에도 다 부품을 넣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합작법인 이름은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그 합작법인이 뭐냐면 전기차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데 이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을 양산하는 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전기차 사업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합작사에서 왜 그러냐면 LG는 이미 LG 이노텍이 애플 아이폰 부품을 넣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걸로 카메라 엄청 내고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애플 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고 마그나가 북미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2024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러면 똑똑똑똑 따져보니까 LG는 이미 애플과 협력하고 있고 애플이 자동차 세계 3대 매출 회사랑 손잡으면 그럼 애플 전기차에 뭔가 넣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진 거고 근데 이제 이 분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에 4,721억 원을 투자했어요.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네요. 1등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가전에 작년에 이미 투자한 돈이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이번에 그거에 꿀리지 않게 투자했네. 꿀리지 않게 투자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6,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LG가. 엄청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네, LG 그렇죠. 자체가. LG가 이제 여기 그 전기차 막 되면 이제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에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그룹 자체가 배터리, 뭐 전기차,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다 연관되는 사업들을 앞으로 꾸려나가겠다. 여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색 가전은 원래 잘했고. 근데 이제 그 LG전자가 이 부분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매각을 안 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 휴대전화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전화 이 빈그룹이나 폭스바겐 이런 데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장 업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LG. 너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만들 때 모바일 기술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LG가 절대 안 내놨어요. 왜냐하면 LG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나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런데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랑도 우리가 합작 법인을 만드니까 여기서 만드는 부품 관련된 걸 납품하면서 우리의 그 원천 기술로 만들어낸 차량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를 같이 끼워 팔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휴대전화 사업 매각한다고 다른 데다 줘버리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철수하고 이 기술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LG가 이런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지난 3월 5일에 LG가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바일 부문의 핵심 기술을 무조건 보유하겠다. 그런 거는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막 철수가 아니라 이제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니까 사람들이 그럼 LG가 가진 원천 기술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런 건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안 팔고 우리 사업만 접고 이 기술은 백색 가전에도 넣고 전장 사업에도 넣고 그런 거죠. 실제로 LG가 휴대폰 사업을 종료했지만 미래 준비를 위한 모바일 핵심 기술 연구에도 엄청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5G잖아요. 5G가 안 터지네 어쩌네 이런 얘기 아직 많이 나오는데 삼성은 이미 시작했고 삼성 LG가 이미 다 6G 기술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2015년에 아마 6G가 표준화 될 것이라고 이 시장에서 보고 있고 2025년. 25년. 그리고 2029년에는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7, 8년 뒤면 모든 사람들이 6G를 쓰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계속 기술은 발전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나 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런 데랑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2019년부터 LG가 이미 6G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다 만들어서 차에도 넣고 백색가전에도 넣고 H2라고 하는 얘네 뭐 노트북도 있고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도 다 이 기술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앞으로 해나갈 거는 LG전자는 할 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업본부는 원래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비용이 이제 나갈 게 없으니 오히려 저는 이걸 쳐내면서 당장은 이제 뭐 이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혼란스러운 면모는 좀 보이겠으나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부터는 뭐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면서 날개를 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LG에 대해서 그 LG가 이제 스마트폰 요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왜 망했나부터 왜 이제 실패했나부터 뭐 실패한 건 실패한 거니까 뭐 노키아도 실패했는데요. 쭉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LG가 뭐로 먹고 살 것인가. 저는 이거 이제 딱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2012년 정도에 이제 차를 샀으니까 그때 이제 벤츠 C클래스를 샀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외제차를 타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벤츠잖아요, 나름. 되게 좋은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생각보다 이런 특히 전자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 이런 뭐랄까 기계적인 요소, 엔진 이런 거 말고 확실히 좋아요, 엔진은요. 국산차보다는 요즘엔 제가 국산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좋아요. 근데 당연히 뭐 기술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됐겠어요. 그래서 좋은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국산차를 타면은 이게 벤츠가 국산차보다 뭐랄까 기본적인 이런 전자적인 요소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이런 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런 전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엔진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타는 차가 포르쉐거든요. 포르쉐는 되게 비싸요, 사실요. 비싼데 타면서도 이런 또 뭐랄까 시스템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전자적인 요소가 되게 후져요, 제가 볼 때 솔직히. 특히 제가 유독 말도 안 되게 후진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폰은 연동이 되는데 갤럭시는 이게 완전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갤럭시 화면, 그러니까 아이폰은 연동을 하면 내비도 보이고 다 보이고 막 노래도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갤럭시는 그게 안 돼요. 그건 이제 올해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미 이게 이 올해 초에 갤럭시 생태계를 그런 완성차 BMW나 포드 같은 데 넣는 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안 됐는데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그다음에 제가 테슬라를 몇 번 타봤거든요. 지인들이 있어갖고 왜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알겠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전기차랑 내연차랑 이제 비교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가서 이게 클릭부터 키면은 엄청 쾌적해요. 사용자 경험이 엄청 좋은. 진짜 아니 그 속도부터 모든 게 되게 쾌적해요. 진짜 이거는 차를 탄다는 느낌보다는 가전제품을 쓴다는 느낌이 강해요. 제가 테슬라 한 10번 안 타봤는데도 그래요. 이거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LG가 자신들의 역량을 이런 전장 부품이랑 왜냐면은 또 LG는 스마트폰을 해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량도 강하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자기네 거를 이런 전기차가 들어가는데 전장 플러스 이런 자기네 소프트웨어적 역량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저는 엄청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에서 조금 확장을 얘기해보면은 저는 테슬라가 계속 잘할까도 의문이 드는 게 왜냐면 테슬라 솔직히 타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고유의 경험이 그거라니까요. 딱 탔을 때 차를 탄다기보다는 거대한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테슬라는 확실히. 근데 이제 뭐 독일 차들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그 안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어떤 전장적인 측면은 보면은 외국차, 외산차 명품 카들 있잖아요. 뭐 BMW, 아우디 이런 절대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전기차 판은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되고 왜냐면 우리도 뭐 10위 안에 들던 기아랑 현대도 작은 업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 누가 1위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뭐 제가 뭐 여기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건 순전히 저 내피셜인데 그런 관점에서 LG가 이런 모바일에서 얻은 전자 제품에 관한 원천 특허들, 이 통신에 관한 원천 특허들, 이 기술에 관한 원천 특허들이 있고 노하우가 엄청 많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수천 명의 고급 인력들이 왜냐면 안 훌륭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백색가전을 아까 홍 기자님이 이제 돌아갈 거라 그랬잖아요. 사업 그렇게 재배치는 돼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재교육만 잘 되고 재배치만 잘 되면은 저는 가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새로운 회장님께서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손실회피 편향에 빠져갖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특히 옛날에 잘 됐던 거는 쉽게 접지 못하는 성향과 이런 어떤 판단이 서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LG가 되게 진짜 큰 결단이거든요. LG는 앞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쭉 역사적으로 봤지만 LG의 휴대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업체가 아니고 되게 글로벌한 업체였어요. 그거를 접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은 뭐 세계에서 가장 모두가 이목을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걸 접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명하게 잘 접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원천 특허를 확보하면서 그냥 철수로 가면서 이것도 나중에 훌륭한 판단으로 진짜 제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G가 정말로 절치부심해서 저는 LG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영업이익도 정말
왜냐면 삼성은 사실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 비교는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LG가 가전이랑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서 제2, 제3의 전성기를 한번 좀 맞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LG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얘기부터 LG 옛날 이제 피처폰 얘기부터 쭉 그다음에 이제 LG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뭐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30분이 훅 갔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어떤 또 문화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